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한 주의 첫날을 아주 상큼하게 출발했습니다. 1% 넘게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1.8% 올랐고요. 1677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이보다 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2.4% 급등하면서 51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 일부에서도 계속해서 아쉽다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우리 시장을 좀 주도를 했는데요. 4천억 원 가까운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소식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5월 10일 월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30포인트 오르면서 1677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4포인트나 오르면서 1661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1654 저점을 찍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폭 유지하면서 1670선 후반에서 안착했습니다. 오늘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째 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600억 원 정도 팔았고요. 기관이 90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3,9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저가 매수 유입으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12포인트 오르면서 512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503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시초가가 박스권 하단 라인 지지해주면서 꾸준하게 상승폭 유지했습니다. 오늘 512까지 오르면서 510선 유지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192억 원 매수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기관도 45억 원 매수로 흐름을 바꾼 상태고요. 반면에 기관은 169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전 충격에 급등했었던 원달러 환율은 유로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오늘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23원 60전 내린 1141원 8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1145원에 출발했습니다. 꾸준하게 장중 내내 상승 하락폭을 유지해 나가다가 장중에는 112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죠. 지금 현재는 1130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오르면서 80만 원 회복했습니다. 포스코 역시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신한지주가 2%, KB금융이 5% 급등한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과 LG화학이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LG전자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3% 급등했고요. LG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 역시 2%대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3%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전거래일에 급등했었던 셀트리온은 오늘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나머지 업종들도 4%, 작게는 강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오늘 강한 모습 두드러집니다. 3.8% 올랐고요. 동서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1.2% 올랐고 SK컴즈는 장중에 하락했었으나 보합으로 마감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들이 지난주에 급락장 속에서 많이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낙폭이 과대했었는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증권주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1.9% 올랐습니다.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이 4% 올랐고요. 우리투자증권이 6% 급등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은행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이 5% 올랐습니다. 우리금융이 8% 급등한 모습이고요. 하나금융지주와 기업은행 역시 2%대에서 올랐습니다. 오늘 IT 대표주들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유럽발 악재 속에 2거래일 정도 조정받았었는데요. 다시 반등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 올랐습니다. LG전자가 3%, 그리고 나머지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 SDI까지 2%대 오르는 가운데 삼성테크윈이 6%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건설주들도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어울리는데요. 건설주가 지난주 정부에서 미분양 해소 추가 대책이 발표된 데 따라 오늘에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감소세까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5% 올랐습니다. GS건설 8%, 현대산업은 7%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도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실적 호조세에 수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의 기업 공개로 투자 가치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성우하이텍이 6% 급등했습니다. 세종공업이 11% 올랐고요. 에스텍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 상에 있는 종목들 오늘 모두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PCB 관련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 즉 PCB 업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관련주도 일제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기가 1.8% 올랐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7% 급등한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작게는 강보합에서 크게는 3%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좀 부진했던 금융주, 건설주들이 다시금 좀 살아나고 있네요. 개별 종목군에 따라 좀 모멘텀도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시선을 잠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마감이 됐죠. 1.6% 상승하면서 1530.70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연 이틀 동안 연일 3%대 급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소폭의 내림세입니다. 0.04% 하락하다가 다시 또 반전이 됐네요. 0.5%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도 이 후반부까지 눈을 떼지 말고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좀 살아나고 있네요. 그래도 지난주에 좀 떨어졌던 만큼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특히 오늘도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도를 나타냈지만 기존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다는 점은 일단 시장의 단기 저점이 확인됐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내 IT 업종들의 반등에 힘입어서 코스닥 시장의 IT 부품주들도 상대적인 강세를 시현했고요. 전 업종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특징적인 흐름은 최근까지 가장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건설과 금융업종이 가장 큰 폭의 반등세를 시현했다는 점이 일단 가격 메리트 부담에 따른 급등세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반등에 성공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좀 개선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 쪽에서 오늘 밤 발표되는 지표는 딱히 떠오르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그동안은 미국 쪽에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이 호재를 살리지 못했거든요. 미국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 최근까지 이제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주말간 발표된 EU 재무장관 회담의 긴급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이 도출됐다는 측면에서 반등의 큰 모멘텀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유럽중앙은행이 2분기부터 국채 매입에 나설 것으로 밝혔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원했던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에 충분히 반응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도 본격적인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러한 예상들을 반영하면서 미국 증시 내 선물 시장도 큰 폭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은 3%에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미국 증시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야 된다, 보여야 되겠죠. 좀 최근 들어서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쪽도 전망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투자 전략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일단은 우량주에 대해서, 대형주에 대해서 많이 떨어진 종목 중심으로 한번 접근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말씀하신 그러한 흐름들이 시장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그 IT와 자동차 그리고 기존 주도주들이 반등세를 이어갔지만 그동안 낙폭이 가장 크게 확대됐었던 금융과 건설 업종이 오늘 반등 순위에서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과거 이제 시장이 일시적인 악재로 급락했던 이후에 반등하는 국면을 살펴보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컸던 업종들 중심으로 반등 폭도 크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관찰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같은 국면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까지 과도하게 낙폭이 확대됐던 업종들의 반등 탄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전히 금융과 건설 그리고 조선 등 기존 낙폭 가대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업종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IT와 자동차 업종이 여전히 추세적인 강세 국면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금융과 해운 업종의 매력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IT 업종의 이제 반등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 내 반도체 부품주들 쪽으로도 시장의 매수세가 재유입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부품주들이 급등 흐름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요 종목들 중에서는 하이닉스와 기아차 그리고 우리금융 등이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대형 IT주 쪽으로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오게티를 하나 찾아보죠.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옵션 만기 변수가 있는 데다가 이 외국인들의 매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율에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 것 같고 우리 증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저희가 어떻게 전망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까지 외국인들 닷새 연속 국내 증시에서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분기 장세가 철저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에 좌우됐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반등 탄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 나타났던 외국인들의 매물의 상당 부분이 옵션 시장 내 리버셜과 관련된 차익 거래 매물이었다는 측면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팔자세로 돌아섰다라기보다는 단기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간의 베이시스 확대에 따른 차익 거래에 주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한국 및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로 유입됐던 자금들이 12주 만에 순유출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과거 추세를 살펴볼 때 외국계 자금들의 기조적인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불거진 악재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다시금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즉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은 향후에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나타났던 일시적인 쇼크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정리되고 나면 외국인들은 재차 순매수로 정리하면서 국내 증시를 다시 한번 이끌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투자전략부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오늘 우리 증시 그리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한번 뜯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항구적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유는 긴급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최소 5천억 유로의 규모의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IMF의 기여분 2,500억 유로를 합치면 이후의 재정안정 자금은 최대 7,500억 유로까지 증액됩니다.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위기 대책을 쏟아내면서 유럽발 위기는 일단 그 충격파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 급락에 따른 반작용 차원일 수 있고 유럽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어서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0.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작년 11월부터 오름세가 계속된 것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으로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지난달 이상기온으로 무, 배추, 시금치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20% 이상 올랐고 고등어와 조기, 조개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공산품 중에서는 경유와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이 1에서 3%대의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생산자 물가 중 서비스 부문은 전세와 관광버스료가 약 20%나 올라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경기 회복에 힘입어 조세 수입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세 징수 실적은 43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9% 증가했습니다. 다만 재작년에 2008년 1분기에 47조 9천억 원에는 못 미쳤습니다. 세수 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세수가 11조 5천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30% 증가해 2008년 1분기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징수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소득세 징수액은 14%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12% 감소했습니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용품, 즉 실버 산업 시장 규모가 2년 새 2배로 커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조격기와 안마기, 휠체어, 운동기기 등 국내 노인용품 시장은 1조 3,500억 원 규모로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건강과 의료용품이 5,677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42.1%를 차지해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특히 수입 제품의 점유율이 전체에서 26%를 차지하며 3,500억 원에 달해 2년 사이 매출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보사에는 고령화로 실버 제품 잠재 수요자가 1,4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고령 친화 제품 개발에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대우증권은 중국 관련 투자은행 업무를 전담하는 차이나 IB팀을 신설했습니다. 차이나 IB팀은 중국 우량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에 집중하면서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업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IBK투자증권은 일본 기업인 오피스24와 푸드디스커버리 등 두 개사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피스24와 푸드디스커버리는 각각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월복리 정기예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합해 새로운 원금으로 고고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1년짜리 기본금리는 3.5%로 책정됐습니다. 외환은행은 공동구매를 통해 모집액에 따라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외화 공동구매 정기예금을 판매합니다.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며 기간 및 모집 금액에 따라 최대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주어집니다. 네, 앞으로의 투자 전략, 낙폭이 과대한 대형주를 노려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IT주와 화학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관심을 보일 것을 권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에도 조금씩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디서 여러 가지 악재가 빵빵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분할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증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 있을 미국장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저희가 집중해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